이거 디스크는 급성 질환이고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입니다. 골든타임 몇 시간인가요? 요즘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뭐 만져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 뽀삐가 여기 나왔으니까 네. 신체 검사를 한번 뽀삐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좀 만질게. 이렇게 하시나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다정하게. 갑자기 네. 아픈 곳을 우리가 만지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조금 먼저 친해지고 조금 안 아픈 곳부터 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뽀삐가 지금 오늘은 뒷다리를 잘 못 써서 왔어요. 그래서 네. 아마도 허리 쪽이 제가 볼 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또 이런 경우들에 우리가 감각받는 검사를 먼저 합니다. 네. 사람처럼 손이 저리세요, 느껴지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 강아지가 네. 다리에 감각이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해요. 다리를 살짝 뒤집어 봤을 때 다리를 바로 뒤집어 펴는지 혹은 눈을 가리고 어디가 닿았을 때 놀래서 다리를 들 수 있는지 네, 감각에 대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행 능력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운동신경이죠. 그래서 몸이 쏠렸을 때 딱 디디려고 하는지 일부러 기울었을 때 탁탁탁 발을 디딜 수 있는지 아니면 몸이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다리를 타다닥 들 수 있는지 목 같은 경우는 네. 목을 좌우로 그다음에 특히 아래로 숙였을 때 아파하는 것들이 보인다면은 이런 경우들에는 뭔가 신경이 눌리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그런 신체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디스크가 터졌으면은 어디쯤 어느 방향으로 터졌을까도 신체 검사에서 대부분 나와요. 우와. 명 원장님 신체 검사하면 어디가 어떻게 얼마 정도 터졌을 것이다 이런 게 적중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3, 2, 1. 한 78%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죠. 박사님입니다. 네. 와, 아니 근데 이렇게 만져서 어디가 터졌는지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압진 검사라고 그래서 네. 척추를 뒤에서부터 따라가면서 눌러보았을 때 가장 통증 반응이 심한 곳을 일단 타겟팅을 하고요. 그 주변이 실제로 디스크가 터진 데고 그리고 디스크가 터졌을 때 터진 방향에 따라서 좌측 쪽으로 디스크가 터졌으면은 좌측 신경이 더 떨어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터지면은 오른쪽 신경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뒷다리라던가 앞다리의 이제 반응 정도를 보고 또 우리가 좌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영상 검사, 엑스레이라던가 MRI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딱 정해두고 MRI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막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다 찍는 게 아니고 등이나 허리 이쪽이 몇 번쯤이 의심이 된다라는 걸 다 전달이 된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아니 이게 디스크 이렇게 검사 과정은 저희가 들었는데 네. 치료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주시면은 가족 여러분들이 병원 선택할 때나 의사 선생님 말씀 상담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디스크의 치료는 크게 보면은 네.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르는 건 아닙니다. 환자의 얼만큼 증상이 심하게 있고 얼만큼 신경이 압박되어 있는가를 보고 고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압박률이 25%, 30% 이상, 좀 중등도 이상의 압박률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임상 증상 자체가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있는 경우에 이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된다면은 보통 수술적 치료가 권장이 됩니다. 그거 외에 압박률이 심하지 않거나 혹은 압박률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증상 자체가 보행이 가능하고 단순 통증만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좀 비수술적으로 약물 치료라던가 재활 물리 치료 이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것들이 더 추천이 됩니다. 되게 다양한 치료가 있네요. 이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되게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디스크 허리 수술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인식이 사람에선 있어요. 근데 사람에서 그 인식이 있는 건 우리 사람은 디스크가 있을 때 일찍 알아채기 때문에 수술을 좀 멀리하고 최대한 수술 이외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고 강아지들은 이미 뒷다리 못 쓰고 소변도 못 보고 대변도 못 보고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병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수술은 웬만하면 미루랬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접근입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어려울 때는 나에게 이걸 대입해보면 되는데 내가 좀 허리가 아프거나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침 맞으러 가지만은 자고 났더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리에 지금 힘이 안 들어가고 주저앉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침 맞으러 가진 않죠. 오, 그러네요. 근데 진짜 나라고 생각하면은 좀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약만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만약에 병원에서 수술을 강하게 권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수술 바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는 너무 미루지 마세요. 이거 디스크는 급성 질환이고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입니다. 골든타임 몇 시간인가요? 일단 과거에는 골든타임을 48시간으로 썼었는데 48시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정설이었거든요. 최근 트렌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더 당겨져서 맞아. 요즘은 24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미국에서 처음에 나왔던 것들인데 미국의 주의 병원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처음에 다리가 마비가 되고 어딘가에 병원을 가서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병원 가셔야 돼요 해서 병원을 찾고 그다음에 진단을 받은 다음에 수술하는 데까지 보통 최소 이틀 이상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48시간 이내에 수술했던 경우와 그 이상 경우를 비교해서 봤던 거기 때문에 48시간이 나온 거고 최근에는 교통이 더 좋아지면서 24시간 이내에 치료가 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치료가 들어가려면 알자마자 바로 안고 병원으로 뛰어서 바로 수술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디스크가 여기 터지면은 우리 네. 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압박을 해요. 그래서 신경이 눌려 있는 거는 내 손이 돌에 깔려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 손이 돌멩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거를 하루 지나고 돌멩이를 치우는 거랑 네. 3일 지나고 돌멩이 치우는 거랑 내 손이 당연히 눌려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더 손상이 될 거고 이 누르고 있는 거를 반드시 치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안 치우고 몸에 좋은 거 막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보존적인 치료하는 거예요. 운동신경 반응들은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침치료로 가능합니다. 마비까지는 없다. 맞아요. 네. 정말로 물리적으로 지금 신경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에는 이걸 회피하려고 좀 다른 물리치료라던가 이런 경우를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놓쳐버려서 저희가 이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돼가지고 결국은 치료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저희는 좀 자주 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경우들에는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하시지 말고 네.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뼈가 엄청 작잖아요. 네. 선생님들은 이 수술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수술을 주로 하는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뼈가 더 작아요. 얘가 사실 체중 보면 한 6kg는 나갈 만한 친구거든요. 지금 뼈대로 봤을 때는. 척추뼈라고 해봐야 진짜 작은 애들이 이거 손톱만 하거든요.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수술하다 이제 제가 목 디스크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안타깝습니다. 얘긴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촬영을 또 이렇게 오래 하니까 약간 힘들어져서 그러니까요. 자세를. 뻣뻣하게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뽀삐를 안는 자세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안아야 돼요? 맞다. 뽀삐처럼 디스크가 질환이 있는 친구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앉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맞아. 앉는 자세 되게 중요해요. 오. 앉는 자세 때문에 애들 디스크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안아야 돼요? 아, 뽀삐! 나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픈 애들은 바로 깽 하거나 막 이렇게 엄청 싫어요.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 질환 없는 강아지들은 괜찮습니다만은 배를 안거나 혹은 네. 팔을 잡고 이렇게 안아주는 경우도 오. 있어요. 번쩍 뜨는 거. 허리가 안 좋은 경우들에는 이렇게 앉는 경우들에 강아지들이 본능적으로 허리를 앞으로 말면서 그때 허리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강아지를 안을 때에는 가슴과 배를 같이 받쳐주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안고 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네, 맞습니다. 계속. 안을 때도 이렇게 가슴과 배를 받친 상태로 안아주는 게 좋고 그러면 디스크가 오지 않은 강아지, 고양이들도 평소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가끔씩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엉덩이만 이렇게 해서 둥기둥기 이렇게 하는데 둥기둥기 안 좋아요. 진짜요? 뭐 고양이는 그나마 괜찮긴 한데 강아지도 이제 몸을 세운 상태에서 밑에서 힘이 툭툭툭 치면은 그때마다 허리가 퉁퉁퉁 이렇게 부하를 받는 거라서 둥기 하다가 으악 합니다. 으악.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뭔가 너무 쬐끄만 애들이 막 수술을 하면은 그렇죠. 힘들 것 같잖아요. 특히 디스크 수술은 사람도 힘들지 않아요? 한 다음에 막 되게 오래 누워 있어야 되고 막 이러지 않나요? 강아지들 수술하고 나면은 네. 다소간의 운동 제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치면 입원 기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좀 쉬는 기간이 필요하고 운동을 저희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절한 강도의 산책, 적절한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20-30분 정도 내외에 산보 같은 보행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근육들을 키워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3-4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기립근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좀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재활 치료는 뭐 사람처럼 막 하는 건가요?
이제 뭐 기구를 잡고 막 강아지가 이렇게 걷는 할 수는 거. 없으니까 네. 그런 거라기보다는 다리를 좀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써주게 물에 들어가서 걷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 트레드밀 같은 게 있어요. 물에 들어가서 하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 침 치료나 아니면 염증 줄여줄 수 있는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럴 때 이제 진짜 필요한 거고. 너무 신기하다. 침도 하고 수중에서 러닝머신도 하고 저주파까지 하면 진짜 사람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디스크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수술도 많이 하고 오늘도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다가 퇴근하고 와서 힘듭니다. 힘들긴 한데 강조 들었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초기 대응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질환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분야의 최고의 수의사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발이 넓어서. 와, 우리 가족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